우리가 이제 그 몸의 진화라는 거 있어요. 몸의 진화라는 거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수년, 수백 년 이러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이러는 게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류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는 많지 않았어요. 그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가령 구한 말만 해도 집에 떼거리 없었어요. 떼거리 없었고 왜 보릿고개라는 말? 보릿고개 그 볼이 나오는 시기 아시잖아요. 그 시기에 딱 웃기는 게 나물도 없어. 그리고 이제 여름, 가을 동안 다 이제 준비해서 추수해놓은 그 먹을거리를 고구마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시죠? 저 조선시대에 고구마 들어오는데 그 전에는 고구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거야. 그 먹을 게 없는 걸 버텨가지고 이제 좀 날 좀 피는데 그때 볼이 나오는 그 시기에는 나물도 없어. 뜯어먹을 나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견뎌야 됐던 거예요. 그러게. 네,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먹는다라고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해먹는 몇 가지 이외에는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못 먹는 거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가축도 그래요. 대부분의 그 동물들도요. 가령 이제 사자 같은 경우에 배부르게 먹고 나면요. 그냥 늘어져 잔단 말이에요. 아나콘다도 그러더구만. 10일을 자더구만요. 한번 잡아먹으면. 근데 잡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히팅률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뛰어서 잡아서 먹고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을 만큼 뛰어서 잡아놓고 왜 먹고 자느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정량이 있어요. 그 최대한 먹는 거죠. 최대한 먹고 그 나머지를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렵사회를 하고 농경사회를 해요. 농경사회를 이전으로 보면 농경사회를 넘어온 지도 이렇게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전으로 보면 화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진화를 보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그러는데 5,000년은요 진화에서 진짜 이 점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채집을 해서 먹는 그 생활에서 먹을 게 진짜 거의 없잖아요. 어릴 때 기억나실 거예요. 여름에, 봄에 산에 가면 꼬리똥, 뭐, 그 진달래, 이파리.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먹을 거에 남자들은 사냥을 하러 가서 뭘 잡겠죠.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구가 없어서 더 그러죠. 도구가 없으니까 오랜 동안 생활을 해서 잡아와요. 그러면 요만한 뭐 하나 잡는다 그러면 부족이 같이 먹어야 돼. 굶고 그걸로 단백질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습관이 몸에 산 세팅이에요. 먹을 수 있을 때 이게 쭉쭉 하는 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지. 예,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독일에서 이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먹을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니까. 근데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중에도 아기는 태어나니까. 근데 이 아기들은요, 그게 더 강화가 돼 있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은요, 밖에 나가면 전쟁이야. 원래 전쟁이었어요, 우리 삶은. 밖에 나가면 전쟁이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는 거야. 엄마 몸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나왔는데 이제 전쟁 상황을 겪고 나온 거잖아요. 자, 먹을 게 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욕심이 커요. 욕심이 크니까 그거를 먹어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인병의 1차가 발생을 해요. 그게요, 지금 4대까지 내려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열 몇 살만 되면 주사 꼽아요. 그게 먹는 습관이 우리는 진짜로 지금의 음식 문화, 지금의 음식의 양만큼 발전하진 않았어요. 내 몸이. 그래서 진짜로 건강관리를 들어갈 때 제가 맨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조식품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몇 가지만 지키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좀 건강 상담을 저한테 와서도 고개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돌려보내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는데 그러고 한 달 뒤에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달 뒤에 저한테 왔을 때는요, 그때 못 세워요. 왜냐면 제가 하라고 한 거 그것만 했는데도 몸이 뭔가 가벼워지고 살이 정리가 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는 저한테 고기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몸이 진화가 안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때의 식습관. 그래서 제가 건강 상담할 때 이제 주로 하는 소리가 주로 하는 소리가 옛날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 먹던 대로 먹으면 돼요라고 해요. 냉장고가 언제 들어왔냐? 6.25 지나고 한참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에 먹던 대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쩌고 저쩌고 해요. 왜냐면 또 애들은 또 몰라 그걸. 그럼 그때 어떻게 먹었냐는 거죠. 냉장고가 거의 60년대 후반에 들어왔어. 네. 그러니까 거의 6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초 70년대 그때부터 초에? 생활화되기 시작했어. 네.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냉장고 못 봤어요. 시골이라 그랬지 너무 네. 시골이. 70년대 초. 내 기억에는 있었어 맨날. 내가 68년에 69년에 결혼을 했거든. 네. 69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냉장고가 거의 없었고 이제 시집 혼수도 다 미싱 농 이런 거였고 냉장고는 거의 한데 이제 거기서 한 2, 3년 있으니까 냉장고가 이제 조그마한 냉장고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가정용으로 저거 반만한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료 때문에 그걸 뭐 쉽게 못 샀을 것 같은데 냉장고 가격 두 그리고 개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계속 퍼질 거지. 그 전에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아주 부잣집에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기붕 시절, 자유당 시절에는 그 사람들도 냉장고가 없어서 지하에다가 수박 여놓고 겨울에 내 먹는 사람들이었고, 그래 그때 시절에는 진짜 냉장고가 없었고 이기붕 자유당 시절에는. 근데 이제 박정희 나와서 우리나라 중화공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저기가 냉장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맨날 하던 짓이 그 겨울철 밤에 공주가 딸에 밤에 이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 반찬 훔쳐다가 그 비벼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냉장고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죠. 초등학교 다닐 때도 냉장고 집 엄청 없었어요. 그리고 석유골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연탄불에 뭐 아궁이 불이죠. 근데 외할머니 집에만 놀러 가면 방학 때 이상한 골로가 있고. 그 석유골로는 네.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못 봤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먹는 방법이요, 그때도 달랐어요. 시골에서 그때 먹는 방법과 도시에 와서의 먹는 방법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 먹던 대로 먹으면 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그 냉장고 없던 시절에 먹는 방법이라든가 먹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를 넘어서서 먹으니까 자꾸 이제 몸이, 얘들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는 저장하려고 해. 근데 많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요, 진화가 아직 그만큼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식생활 만큼. 그러니까 다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거리에서 파는 게 네. 거의 다 못 먹는 거야. 네. 옛날로 생각하면. 근데 네. 엄청 맛있거든. 그쵸. 맛있게 네. 만들어졌어요. 엄청 맛있게 만드는 그 중간에 그 마가린 네. 그거 진짜 맛있어. 바다보다 더 맛있어 마가린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엄청 해롭잖아요. 저는 이게 그 축복일지도 몰라요. 시골에서 워낙 없이 자랐잖아요. 진짜로 그러한 신문물이라고 표현하는 뭐 슈퍼마켓 어디 있어요? 그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대병 소주 하나 뭐 이렇게 몇 개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마가렌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스깨끼가 그 아이스통 냉장고 말고 네, 그런 거나 이렇게 몇 개 있는 그 정도의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진짜 접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말쯤에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 그 카레를 먹었을 때요, 그걸 다 토해낸 기억이 나요.
카레가 그렇게 내가 이걸 못 먹으니까 음. 그걸 덜어낸 거야. 근데 카레가 그렇게 묻었어. 거기다 밥이 퍼졌는데 이걸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외식이라는 걸 없는 동네, 외식이 어디 없어요. 돈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짜장면 집을 진짜 제가 가본 기억이 고등학교 때 한 번 가본 기억밖에 없어요. 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했는데요. 횟집에서 매운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를 처음 먹어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회를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매운탕을 먹는데요. 진짜 매운탕밖에 먹을 게 없는데 거기 무만 건져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매운탕 국물에서 그 당시에 뭔가 느끼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워이죠. 왜 넣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입이 워낙 그 조미료라든가 이런 거에 안 쳐진 거예요. 익히니까. 근데도 이제 점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그거를 인지를 해요. 맛있네. 근데 먹은 다음에 부딪히는 거야. 입이 자꾸 인지라는 거 먹은 다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먹게 돼요. 외식하는 거 진짜 싫고요. 횟집 가서 아니 횟집이라니 뷔페 가서 먹잖아요. 산의 진미가 깔려 있는데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몇 개 먹다 보면은 벌써 그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몸에서 무거워. 그리고 졸려요. 막 깔아져요. 그러니까는 뷔페를 간다라고 하면 진짜 먹을 건 많은데요. 먹고 나면 반드시 후회해요. 그러니까 뷔페 가서 돈 내는 게 승질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도 대충 알아요. 제가 지인이 예식장을 하면서 예식장에서 그 뷔페 어떤 것이 다 알아.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알지, 또 납품하는 고기 어떤 질인지도 알지, 그 와중에 먹으면 내 몸이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푸짐하게 써놓는 게 옛날에 잔치하면요. 동네 거지도 불러다가 먹였잖아요. 없으니까 서로 좀 우리 오늘만이라도. 근데 지금은요. 1년 365일이 잔치네. 그러니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영양 결핍이 오고 그리고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저도 이거 깨를 베다가 깨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간 어머니가 깨를 베래요. 제가 근데 농사일을 진짜 못해요. 힘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몸무게가 26kg였으니 얼마나 비리비리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시골에서 일할 거 많잖아요. 또 어머니 또 승질이 급하셔? 그래가지고 막 깨를 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지를 못하니까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요령이 있어도 힘이 안 되니까요. 이게 못 나가는 거야. 엄마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을 부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요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했다가요. 이게 내 손을 찍어버린 거예요, 낫으로.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푹 파였어요. 뼈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시골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깡촌에서. 된장 발랐지. 그쵸, 된장 발라 묵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엄마가요, 이걸 보고 승질을 부렸어요, 저한테. 일도 못하는 게 다치게 난다고. 그리고 묶어버렸어요. 자, 그게 끝이었어요. 그 정도의 의료시설이었으니, 옛날에 아파서 죽고, 뭐 다치면 죽는 거죠. 파상풍에 뭐 그냥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죽는 게 많다 보니까,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온갖 위험을 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존중을 받아. 그리고 농경사회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전달이 늦어요. 그리고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장자에 대한 대우가 그 경험, 그리고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위험을 피했다는 소리니까 그 경험이 더 축적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노하우, 존중, 이런 것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르신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어르신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야. 얘 비 온다, 빨래 걷어라. 그럼 빨래 걷어야 돼. 왜? 비 올 거니까. 우리는 이해가 못하는 거, 젊은 애들은. 그런데 이제 요즘은 네. 거꾸로 돼 있지. 네,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인터넷 때문에 네. 젊은 애가 더 잘하는 거예요. 네, 더 잘 알아요. 더 잘 그게 어르신들이 갖고 있던 경험은요, 본인이 지금까지 40년, 50년, 보통 60년 그렇지. 그 당시 쌓아왔던 경험, 그러니까 그때 왔었던 정보들이야. 정보가 경험으로 쌓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정보가 경험으로 쌓일 틈이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애들한테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요,
애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애들이 어른들한테 배워야 됐지만 지금은 배울 거는 애들한테 배울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뒤집힌 거야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른을 공경하는 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른의 공경이 있고 어른이 애들하고 이렇게 배울 게 있고 요게 뒤집혔다는 것 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가려는 게 아니라 식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아까 누군가한테 뭔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와서 한 달 뒤에 와라 그럴 때 시키는 게 제가 맨날 잔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습식습관 버려라. 식습관 네, 버려라. 그리고 고깃 줄여라예요. 이것도 고깃 줄여라도요. 냉장고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당시에 고기 한 근 끊어오면 한 근 끊을 일 없지만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했죠? 온 동네에 다 뿜빠이잖아요. 그러지. 1년에 몇 번? 몇 번이지 뭐 한두 번이지. 예, 온 동네 뿜빠이 해가지고 그거를 또 갖다가 그 묶어서 걸어놓잖아요. 예, 걸어놓으면 그거 진짜 이렇게 와 잃어갈 양식이에요. 많아요. 오래 먹는 양이야. 아까우니까 어떡하죠? 끊어서 조금씩 끊어서 찌개에 넣어가지고 그 정도 먹는 양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요 치아 구조만 봐도 아까 제가 수렵생활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감자 캐먹고 막 썰어 먹어도요 고기 먹을 일은요 극히 드물었어요. 특히 동양인은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기를 그렇게 먹는다는 건요 제가 맨날 이제 하는 소리 있어요. 술 처먹지 마라 고기 처먹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맛은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나기 전에 몸 상태에서 편안함으로 가요. 치아 구조만 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야채를 나물을 먹어야 되는 동양인이라고요. 그래서 습식 생활하지 마라, 고기 줄여라. 그리고 살찐 분한테 시키는 거 작게. 이것만 해도요 몸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먹어서 몸을 망쳤는지 내 입으로 들어간 게 나를 만들잖아요. 먹어서 망쳤는지. 며칠 전에 그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이게 TV가 생기니까요 자꾸 뭔가 틀잖아요. 누구 없을 때 저는 이제 TV를 트는 거는 원래도 영화밖에 안 봐요. 원래도 TV를 있을 때도 집에 가서도 시골 가서도 영화밖에 안 봐요. 그 이외에는 안 봐요. 특히 연속극이요? 제 시간을 좀 먹는 것은 안 보고요. 그 예능 프로 있잖아요. 안 봐요. 제가 보면은 그걸 틀 일이 없어요. 제가 그 TV의 채널권을 가지면은요 딱 두 가지 돌려보고 안 봐요. 첫 번째는 영화, 두 번째는 쇼핑 채널. 홈쇼핑 채널을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봐라, 요즘에 무엇을 파나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냥 봐요. 그것만 보는데 거기 서민갑부에서 그 춘천 쪽에 수제 빵집 하는 사람이라고요. 춘천 닭갈비 나가는 거 이외에 거기가 그 집이 최고 많다고요, 택배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내에서 그 테헤란로 쪽에 빵집을 600개인가 480개인가를 납품을 했대요. 그 카페에다가 빵을.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장사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 단가 싸움이잖아요. 단가 싸게 단가 싸게 했는데 군대 갔던 아들이 흉선암으로 의과사에 돼버린 거야. 흉선암으로 군대 간. 그래가지고 흉선암을 이제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 시기, 흉선암이 걸린 그 시기가 자기가 다 쫄딱 말아먹은 시기였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흉선암을 치료하면서 1차 항암 끝나고 아들이니까 어쨌건 이제 데리고 강원도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됐고 그리고 걔가 빵을 좋아했다네요. 빵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도 많이 먹었나 보죠. 어쨌건 이렇게 치료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암 치료하는 동안에 이게 이상한 거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주름밥만 먹고. 근데 지나가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 햄버거집 어떤 집이라고는 안 나와요. 햄버거집 저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거야. 자기 주머니에 39,000원밖에 없었대요.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요 먹고 30분이 안 돼가지고 온몸에 발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 긁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식중독이. 아니요. 빵에 들어있는 식품성을 식품첨가물 때문에.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는 자기 아들을 먹이려고요
빵을 그렇게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걸 먹어도 그랬는데 그것도 그런 거야. 이거 한 번이야 괜찮겠지라고 먹였더니 30분 만에 그일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빵 하나에 16,0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연 발효 시키고 뭐 하고 막 복잡하더구만 빵 만드는 거. 그건 내 비싸게 인정을 하겠어 그거. 어떻게 빵 하나에 16,000원이야. 밥셋 그 3명이 한 끼 값이네. 근데 비싸면 인정하겠다고요. 왜냐? 그만큼 모든 정성을 다 쏟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발효가 1차 발효, 2차 발효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려. 밥처럼 뚝딱 나올 수 있지가 않아. 그래서 시간 돈이니까 그렇게 비싸도 이해하겠어요. 그 빵 한 번 먹었다고, 햄버거 한 번 먹었다고 온몸이 뒤집혀가지고 다 긁어버리는데, 근데 그걸 이해가 되는 게요. 저도 그 케어를 해봤거든. 내가 맨날 처먹지 말라라 막 그랬거든. 과자 먹지 마라. 과자를 보기만 하면 그냥 소톤이 바로 가요. 과자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근데 몸 좋아지니까 또 먹더구만. 그거는 처먹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지금도 막 승질이 나요. 저런 게 왜 자꾸 들어오냐고. 맛있으니까 들어오지. 아니요. 자꾸 저걸 싸줘. 저게 뭔데? 이런 거. 짧고. 쌀을 과자. 만나고만 오면 뭔가 들려 들어와 손에. 근데 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조금 양호해. 왜냐 기름에도 덜 튀겼고요. 성분도 덜 들어가서 조금 양호해. 이거는 희한한 게 막 들어와요. 저게 건강 다 망치는 거거든요. 저거를 주는 본인이요 이만해요. 걷지를 못해요. 본인이 저런 걸 먹어가지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처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런 걸 처먹으니까 연세 있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몸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처먹는 거랑 또 식사 습관에서 속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뉴트리션 다 있지만 이 뉴트리션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는 종류,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건강을 굉장히 좌지우지. 나도 빨리 먹는 편. 많이 빨리 드세요. 많이 빨리 먹어. 현지업 보면서 진짜 숨 막히더라고 저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 그러니까 먹방 그 TV 하는 애들 있잖아요. 유튜브 저 올리니까 이것저것 볼 거 아니에요. 먹방하는 애들 보면 어떤 남자애 하나가 다른 애들은 신기해요. 그냥 저게 들어가냐? 와 미친 거야. 이 정도로 신기해. 근데 어떤 남자애 하나가 먹으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먹으면서 이게 왜 이러나 봤더니 넘겨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는 거야. 밥통 채에 놓고 갖다 먹어요. 근데 이제 뭐 식당을 섭렵을 해. 자기 돈으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협찬이겠죠. 와, 먹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서 넘기는데, 저 미련 맞은 돼지 새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볼까? 라고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신기해서. 저처럼 그럴 것 같은 거야. 하나는 신기해서. 하나는 미련 맞아 보여서. 그냥 멍하니 보는 거야. 저거 뭐냐, 저 인간 맞아? 이러고 보는 것 같은 거야. 먹방도 정말로 잘 찍는 애들이 있어요. 뭐 골목골목에 숨겨진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맛있게 먹고 자기 돈 내고, 그리고 그 맛있게 먹는 그런 것들을 맛있게 먹는 걸 찍는 애들이 있고요. 미련 맞게 깔아놓고 나 이만큼 먹으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애는 진짜 이걸 퍼넣는데요. 숟가락도 제 한 공기가 걔 한 숟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걔를 보면 걔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걔 채널을 완전히 다 저한테 이제 안 나오게 막 설정해놨거든. 계속 떠가지고 한 번 봤더니 그걸 보는 동안에 저가 이제 막 답답해지니까. 그리고 건강 나빠지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를 드시는 것보다 습관 바꾸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이어트 하시면서 습관 아마 많이 바꾸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 때문에 이게 자극적인 조미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졌을 거예요.
하는 거는 이 푸어맨이 돼가지고 내가 저기를 해서 먹어야 되니까 네. 어쩔 때는 그냥 정말 짜증이 나고 그냥 그래. 예. 근데 이제 내가 밥을 안 먹는다니까 아예 안 먹는 줄 알고 놔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밥통에 밥이 있으면 좀 먹고 또 반찬도 그 오이 소배기 같은 거 맛있잖아요. 네. 그 잘 먹는 그런 거를 내가 안 먹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식생활을 개발해야 되겠네.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같이 식사하는 문화는 좀 다른 문화니까